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테나 감독이 물러나고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 팀을 이끄는 동안 맨유의 성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반니스텔로이 감독이 아모린 감독이 오기 전에 임시 감독으로 팀을 맡은 4경기 동안 3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3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 경기력 자체도 테나 감독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특히나 좋아진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기의 운영 자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2경기에서 3대0과 2대0 분명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경기들을 보면 테나 감독 시절보다 훨씬 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테나 감독 체제에서 너무 과도한 전방 압박,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형태의 경기 운영을 했다면,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전방 압박을 들어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위치, 전방 압박을 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미드필더 라인 지역에서 지키고 서 있느냐, 요 형태가 달라졌어요.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함께 올라가서 2명의 공격수가 함께 압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도 예를 들어서 상대가 포백을 사용을 할 때 이 포백을 모두 압박을 하는 굉장히 과감한 형태의 압박이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미드필드 라인에 너무 큰 간격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맨유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전방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정말 많은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선수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는 많은 선수가 배치됐는데 뒤쪽에는 선수들이 함께 못 올라와 주면서 이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이 중원을 거쳐서 패스를 건네줄 때가 많았고요. 중원을 거쳐갈 때도 볼을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는 이런 움직임들이 편안하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테나 감독의 경기를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가르나초, 오른쪽에 레시포드, 최전방에 있는 2명의 선수까지 모든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에 2명만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기괴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장면이 매번 나왔어요. 이 장면도 좌우 측면 공격수, 최전방에 있는 2명의 선수,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2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비 라인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요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이제 허용을 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향해서 거쳐갈 수 있는 선택지가 참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일단 앞쪽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앞쪽에 호일룬도 전방 압박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본인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비우고 올라오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뒷공간에서 상대팀의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선수가 이제 에릭센인데, 에릭센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신에 중원에서 선수 한 명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에릭센 자리에서 연쇄적으로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상대팀이 패스를 넣어주면서 중원에서 맨유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 아무도 이 공간을 커버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 시즌 들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투톱처럼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고, 그런데 이 미드필더 라인에 남아있는 선수가 에릭센이라던가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은 기동력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반니스텔로이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팀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러한 형태가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단순히 올리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 남아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호일룬이 2명의 센터백을 상대한 한이 있더라도 앞쪽에서 2명의 센터백을 압박을 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한 발짝 뒤에서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 라인에서 지난 경기 기준으로 카세미로와 우가르테, 이 2명의 선수와 함께 3명의 미드필더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을 모두 압박하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괜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 올라가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지고, 여기서 이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에 프리한 선수가
한 명이 생기는 이런 장면들이 늘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단순히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개념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을 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이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내려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카세미로가 끌려 나올 때 그러면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게 당연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올 때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드는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대응 방식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더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과감하게 그냥 풀백에게 붙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끌고 움직이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내려올 때 카세미르나 우가르테처럼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줍니다. 오히려 약간 이 측면 지역을 좀 포기한다고 해도 가운데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우가르테와 카세미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의 숫자를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여기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가 측면 지역이잖아요. 그럼 측면 지역으로는 패스를 전개하지만 가운데 지역으로는 패스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상대팀으로 하여금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U자 빌드업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순간적으로 앞쪽 라인에서 호일룬이 전방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면서 우가르테와 카세미로 3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배치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호일룬과 동일선상에 위치하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것과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장면과는 완전히 달라진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안쪽에 카세미로, 우가르테,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3명의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면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이 안쪽 공간에 선수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순간적으로 수비수에게 끌려나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나가자마자 미드필드 라인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뒤쪽에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뭐 예를 들면 우가르테라든가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측면에 있었던 디알로가 가운데로 들어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이 안쪽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디알로가 어느샌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레시포드도 가운데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알로의 움직임 덕분에 뒤쪽에 미드필더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볼을 빼앗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왼쪽 라인에서 레시포드가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뒤로 볼을 돌리니까 호일룬이 이 볼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따라가지 않고 사실은 테나 감독 체제였다면 이 앞쪽으로 달려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가지 않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호일룬이 뒤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조금 더 많이 띄워주는 거죠. 2대1 상황이 발생을 해도 호일룬은 어쩔 수 없이 앞쪽에서는 2대1 상황이 발생해도 그렇게 맨유에게 위협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일룬이 앞쪽에서 이렇게 2명의 선수를 모두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일룬이 달려나가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호일룬의 뒷공간으로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공간을 커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 올라와서 이 안쪽 공간을 막아주고 있고 동시에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테나 감독 체제에서의 앞쪽으로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른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상황에서 무리하게 패스를 하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수비를 보면 최근에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선수, 이 경기에서 카세미로와 우가르테였고요.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 디알로와 레시포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제 호일룬이 약간 내려와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 한 명의 선수를 추가하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이 안쪽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안쪽을 거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결국에는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맨유가 가운데 지역에 쏠려 있으면서 측면 지역은 약간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고 측면 지역에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측면 지역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갔는데 상대팀이 다시금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기에는 이미 맨유의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뒤로 패스를 돌리는 이러한 형태를 맨유가 상대팀으로 하여금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나 감독 체제에서의 너무 무모한 그러한 움직임보다 지금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4경기를 이끌었지만 이 4경기만에 분명히 아주 많은 개선의 효과가 발휘가 됐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지 않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좀 좁혀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측면을 좀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중원 싸움의 힘을 잃지 않는 딱 이거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맨유의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바로 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하면서 득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분명히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가 되면 아모린 감독은 미드필더 라인의 싸움을 아주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밸런스가 잡힌 너무 무모하지 않은 그러한 경기 흐름을 이제부터는 맨유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